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왔습니다. 네, 예. 네, 네. 신 장군님, 최근에 보면 그 왕이라는 그 중국의 외교부장, 뭐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라는데 그래봤자 외교부 장관인데. 그렇죠. 실제로 외교의 모든 능력은 예. 그 당의 예. 국제 담당이 비서 예. 이런 사람들이 높고 예. 행정부는 그 밑이잖아요. 그럼요. 예, 중국 사실 시스템 이제 뭐 체제죠. 말은 우리 외교부 장관인데 예. 굳이 따지면 외교안보 수석이 청와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적인 권한이 훨씬 높은. 예. 사실은 뭐 우리 외교부 장관보다는 권한이 더 작다고 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이가 와가 한국의 정관계 뭐 재계 있는 사람들한테 뭐 짧게는 이틀 전에 뭐 길게는 한 4, 5일 전에 내가 가니까 너네들 무슨 호텔에 오늘 그러니까 이 녹화하는 날 목요일 날 12시에 서울의 호텔에 다 집결해라 하고 이제 명령식으로 거의 통보해서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근데 저자가 와서 지금 한국에 어제 강경화 오늘 뭐 문재인 만나서 하고 다니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저기 그 고종 때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 서울에 청나라 군대 끌고 와가 대원군 그래가지고 설치고 다니면서 한국에 살림까지 차리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깨질 때까지. 딱 원세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와서 하는 짓거리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예. 아니 미국, 일본이나 예. 참 우리하고 협조를 해야 될 거. 예. 그동안 사실은 그 미국, 일본, 특히 미국 예. 주도의 자유세계에 우리가 편이 됨으로써 이렇게 번영과 그걸 누렸는데 예. 아니 저 어떻게 중국한테 저렇게 저자세인지.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예. 뭐 다 저자세는 아니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일당 이제 예. 그런 짓을 하는 거고 예. 또 문재인 일당을 지지하는 정신 빠진 국민들이 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빚받으러 온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아까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잘못 놀려가지고 예. 나중에 전부 다 예. 자기가 자기 뜻을 자기가 만드는 예. 꼴 똑같아요. 이게 삼불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예. 그 사드 뭐 추가적으로 더 자,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했다. 한민. 그거는 문재인이가 그거는 황제 시황제님 그거는 제가 지켰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성주의 사드 기지까지 제대로 운영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임시 패드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저 잘했죠. 예. 그럼 아무 신병을 그래 그거는 만족스러워. 근데 너 왜 이번에 두 번째 말이야 미국 MD망 통합 그 첫 단계가 지소미아인데 정보개안인데 예. 그왜 폐기했냐? 그게 안 한다고 그러다가 뭐또 그때 마음 바꿨냐? 예, 예. 너 내가 우습게 보여? 나한테 약속한 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어떻게 말입니다. 이렇게 우물우물했겠죠. 예. 그게 딱 코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예. 한미일 동맹을 안 하겠다. 예. 자, 동맹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한미일 동맹은 아닙니다. 한일 동맹, 한미 동맹은 있지만은. 예. 근데 이제 동맹은 그러니까 결국 한일이 동맹이 되면 한미일 동맹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 동맹이 군사동맹은 어떤 과정을 나오냐면 1단계가 서로 아는 거를 보통 사람들끼리 사는 거 똑같아요. 서로 아는 걸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나누어 보니까 서로 처음에 뭐 사업을 해도 만나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거든. 황 소장님 사람이 참 진실된 사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정보의 신뢰가 생깁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물자를 나누겠죠. 이게 이제 군수지원 협정입니다. 처음에 전투를 공유하기 전에 전투를 지원하는 우리가 군에서는 전투 근무 지원이라고 하는데 전투 근무 지원 이런 또는 좀 더 확대하면 전투 지원, 지원 파트 물자, 군수 물자가 거기는 처음에는 비전투 군수 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화라든지 이런 옷도 있을 수 있고 전투 군수 물자가 또 있어요. 총탄, 포탄, 자 이런 것도 전투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이면서 서로 있는 걸 나누는 군수 협정 이런 걸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작전입니다. 가벼운 작전부터. 그럼 뭐 처음에는 해상 훈련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지상군끼리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한두 번 해보고 서로 신뢰가 생기니까 야 그러면
우리 북한과 중국 북쪽에서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자유세계를 위협할 때 한미일 공동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첫 단계를 사실은 2016년 때 박근혜 정부 때 뭐 탄핵 열풍이 한참일 때도 2016년 11월 달에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 권한은 상당히 지금 공백 상태인데 그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위주로 해서 이제 후닥닥 한 거죠.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후퇴를 시키니까 이제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니까 중국에서 박수를 쳤죠. 아, 이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정리가 MD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동맹은 아예 첫 단계에 나갔던 거를 뒤로 백을 하니까 후진을 하니까 이 확실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가 제일 따지는 거는 지금 그겁니다. 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괜히 그다음 네가 2017년 약속한 거 지키겠다고 내가 2017년 이후에는 중국이 문재인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하도 말을 잘 바꾸는데 너 약속 지키라고 계속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그 보복도 계속 지고 찔끔찔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한다니까 이제 중국이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죠. 아, 이제는 뭐 동맹으로 가기는 그냥 갔던 거 뒤로 백을 하니까 내 쪽으로 오겠구나. 그런데 자기도 예상, 뭐 김정일도 예상 못했지만 우리도 예상 못했지만 종료를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가 온 거예요. 시진핑이 화를 풀같이 열받은 냈겠지. 거겠죠, 그죠? 왜 차라리 약속을 안 했으면 내가 기대를 안 하는데. 그게 다 말이죠. 사드 문제도 사실은 다 봉합이 되고 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문재인이가 가서 안 할 것처럼 뭐 이해찬이 일주일 만에 특사 보내고 잔뜩 그 지금 보십시오. 김정은이한테도 줄 거 생각 안 하고 뭐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트럼프한테도 뭐 인도 국민을 잘 보시 2017년 6월 달에 최초의 워싱턴을 방한해서 문재인이가 처음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원문을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의한 아태질수에 한국이 적극 찬성한다. 규범에 의한 아태질수가 뭐냐면 남중국의 자유항행작전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그걸 계속 요구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거는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내에 어떤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적용하는 거지. 거기는 협조 사항인데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유보를 했거든요. 그걸 덜렁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실력이 있는 건지. 그 아마 우리 보수 정권이 그렇게 했으면 좌파들이 데모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 한 달 후에 베를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G20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때 시진핑이가 거의 예의를 그 결례까지 해가면서 야단치듯이 했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또 캐러브 헛소리 문재인 구상하고 그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진핑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규범의 아태질스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결국 동맹으로 가고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손 끊자는 소리인데 너 사드도 박근혜 정부 한 거 내 불만인데 조금 참으려는데 네가 마침 완전히 원위치 할 수 있다 거짓말을 뻥뻥 쳐놓고 미국 가서는 또 이 소리를 하고 뭔 소리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혼비백산이 됐죠. 그래서 삼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무리한 소리를 여기에 이 소리하고 저기 해주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 약속하고 저 약속 하나도 못 지키고 욕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인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너스 몇백 프로 올려주겠다 군소리 뻥뻥 치니까 야. 근데 실제로 다 헌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외교의 실패는 한마디로 그 이념과 철학의 빈곤도 있지만 그거는 내재적인 거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유시민이 입처럼 참을 수 없는 경박한 주둥아리. 이 외교의 참사는 문재인 일당의 참을 수 없이 경박한 은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이 방안이 가고 나면 오늘 뭐 이제 신라 호텔에서 100명 불러갖고 완전히 그냥
정신 교육을 시켰어요. 한국의 정적의 리더 100명을 불러가 미국의 패권주의가 세계를 위협한다. 그리고 누구도 중국의 앞으로 발전을 막지 못한다. 막으면 그냥 안 둔다. 부터 시작을 해서 남의 나라에 친선차 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한국에서 미국을 대고 앞으로 중국한테 뭐 이렇게 방해하려거나 막으려거나 뭐 다자가 무역 저거가 무슨 우리한테 다자 무역을 어떻게 해서 무역 보복한 걸 보면 중국이 다자간 무역을 자유무역을 이야기할 행편이 되는 놈들입니까? 그럼 뭐 완전히 군기를 딱 잡아갖고 겁을 확 주고 갔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저놈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리더들을 앉혀놓고 호텔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앞으로 미국이 뭐 지 맘대로 될 것 같냐? 뭐 대국이라고 뭐 지 맘대로 우리가 대국이 된다.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 앞으로 한번 두고 봐. 우리한테 당할 것 같냐? 한국 똑바로 해. 딱 이 말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청나라의 황제가 재상을 한국에 사신으로 하나 보내. 재상도 아니에요. 황제의 뭐 따까리 하나, 십상시 하나 한국에 보내가. 한국의 왕부터 신하들 쫙 이렇게 무릎 꿇려놓고 너네들 이 새끼들 황제 잘못이여 하고 고함 지르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연락부장이 공산당의 뭐 외교부 외교 그러니까 옛날에 예조 판서쯤 되면 이놈은 차관쯤 예조 참판이죠. 그렇죠. 왔는데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무도해서 원래 중화 사상에 물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다 포함해서 가서 이런 짓 할까요? 아, 절대 못하죠. 베트남한테는 절절매입니다. 오히려 꼬리 내립니다. 필리핀 가서도 못해요. 필리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잖아요. 필리핀이. 한국한테만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국한테는 늘 그래왔는가? 아닙니다. 문재인 때만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전에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 한중관계 이야기할 때 혹시 강연이 있을 때 뭐 여러 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진을 몇 개 이렇게 해서 최근에 보여줘요.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시진핑이가 상석에 앉고 요 밑에 이제 이런 쭉 테이블에 부하들처럼 이해찬이가 5월 17일 일주일 후에 가서 딱 옆에 앉았어요. 밑에 앉았죠. 그 다음에 정의용이가 3월 8일 날 작년도에 트럼프 갔을 때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대통령 특사기 때문에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사는 늘 같이 앉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용이 중국한테 시진핑 보고 할 때 또 밑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전 세계는 대통령 특사라고 하면 그 사람 원래 계급과 상관없이 항상 대통령이 왔듯이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게 국제 관례다. 그런데 중국은 왜 밑에 앉히느냐?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 관례를 무식한 나라라서 그러느냐? 그럼 한번 봅시다. 작년에 베트남에 무슨 총사령관인가 왔어요.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라오스도 옆에 앉았어요. 모든 사람은 옆에 같이 앉습니다. 대통령 특사는 계획과 상관없이. 그러면 자 이제 그다음 오늘 이제 중국도 국제 관례대로 대통령 특사는 이렇게 나란히 앉는구나. 근데 유독 한국만 밑에 앉히는구나. 밑에 앉히는 애가 누구냐? 홍콩 행정장관, 마카오 행정장관. 딱 그 사진을 또 보여줘요.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그 중국은 늘 이렇게 대접해 왔는가? 아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씨가 당대표 할 때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좀 김무성 씨가 풍채는 있잖아요. 풍채. 시진핑하고 또 이 풍채가 비슷하더라고.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대통령이 가서 다른 경우지만은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니 한번 그때 기사를 찾아보세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문재인이가 혼밥 먹고 뭐 두디 맞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이가 이렇게 와서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하는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유일한 시기가 문재인 정권 때만이고 그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되자마자 이 시진핑이 문재인이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2017년 초에
그 시진핑이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역 안에 있었다. 4월 총괄되죠. 4월 예, 6일인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 가서 한국은 내 나발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내 우선권을 보장해 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 정권이 끊임없이 중국에다가 모종의 신호를 보내고 또 말실수부터 또 이 반미적인 부분에서의 중국에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암시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보내니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작은 나라도 빳빳하게 버티면 옛날에도 함부로 못 됐고 지금 베트남 보십시오. 예, 뭐 지부티가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소국에 거기에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시진핑이가 자기들 그 뭡니까 그 인민회관님 거기에 카페트 깔아놓고 군사 사회라도 앉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저거 그 기지 좀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문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스스로 속국 종주국에 대한 속국의 태도로 전락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기상천외한 이제 아부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정인이가요. 미국이 만약에 철수하면 미군이 한국이 중국의 해구산에 들어가자. 내 듣다 이런 황당한 개소리를 듣기는 처음이에요. 그것도 행사에서 지가 외교연구원에 각 연구소 산하연구소 행사에 사회를 보면서 중국 측 패널 앞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참 이거 그거 하고 예.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뭐 중국을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소위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 내가 뭐 변명은 안 하겠지만 중국에 좀 유학 갔다 오고 중국에서 세미나만 불러서 좀 접대해주고 해서 정신 빠져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사드 그 문제 나왔을 때도 예. 중국 보복이 8단계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서 온통 떠든 놈들. 예, 그 중국 보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무슨 뭐 세종연구소니 뭐 이런 데 있는 인간들 좀 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들. 예. 그야말로 그 정말 예. 정리해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그 중국한테 돈을 먹은 뭐 이 중국의 앞제비들인지 앞제비겠죠.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싸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육 14% 증가했고요. 진짜 서로 보복 들어가면 중국이 손을 흔듭니다. 자,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체적인 이제 액션 플랜이 없어서 그냥 거의 다 선언적 의미예요. 거기에 인도 태평양에 아시안 국가들 한국처럼 가입했다. 우리가 가입하고 그 지지한다고 해서 중국이 아니 인도네시아, 태국 다 놔두고 한국만 보복할 겁니까? 그거 보복 못해요. 그러니까 보복할 리도 없어요. 그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중국의 해구산 어떻게 하는 물론 그게 뭐 대통령의 공식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어디 중국이 절절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1대1로 가지고 이게 사기로 해가지고 돈 꼬득해 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다 지금 쫓겨나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 1대1로가 각국에서 지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가 그러니까. 그 서민들 삶을 붕괴시켰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원래 쫓겨나고 이놈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걸 딱 줘서 지어서 결국 그걸 코를 껴서 그 나라의 기지 건설하고 뭐 그 소위 말해 자기 팽창한테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바보입니까? 그 나라들도 나가라 그러고 미국이 대신 돌아버리니까 완전히 파산지경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황소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중국이 좋은 나라다, 미국이 좋은 나라다 호의 감정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가 봐서 난리 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지방에서 뭐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다. 지방 공기업, 그다음에 지방 성의 그 기업들이 지금 은행이 지방의 작은 은행들은 점점 뭐 부실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시장 경제 같았으면 벌써 붕괴됐을 텐데 그럼요. 사회주의 경제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은 길게 할 수 있지.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 경제에서 하는데 내가 진짜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작년도에 월드뱅크 기준에서 미국 GDP의 60% 아닙니까? 네. 60%인데 일본이 미국 특미같이 쫓아간 95년도 기준에서 72%까지 쫓아갔어요. 그럼 이제 바짝 붙었죠. 그런데 그 양적인 규모도 중국보다는 더 쫓아갔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중국의 세계 최고의 제품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싸구려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는 80년, 90년 초반까지 해서 일본 경제에 비해서 질이나 양으로나 비교가 안 되게 일본이 강력했습니다. 네. 그것도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중국 경제 저는 그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중국 이야기하는 일부 한국의 재벌들이 중국에 돈 벌어 먹는다고 정경련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 주입시킨 마치 중국의 대박이니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미국을 추월하니 하는 이런 데 한국의 삼류 썩은 지식인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사회적 자본이 없다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까?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려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상거래에 매너가 있고 그리고 정치와 상거래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이 국민들이 정직해지고 또 무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뺏기지 않고 돈을 주고 사오고 그럼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럼요. 아니 떼놈이라 그러면 세계에서 속이고 뒷박치고 뺏기고 탈취하고 도용하고 카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는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 자본이란 게 없어서 자기 나라도 자기 나라 부자도 자기 나라 은행을 안 믿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절마 얼마 넣어놨더냐고 다 가르쳐주는 나라.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주요 해외 기업들이 중국 은행하고 절대 거래하지 않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요 직원들한테 서약서 씁니다. 내가 그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자, 네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네가 가야 될 식당 어디 딱 안전한 그러니까 거. 네가 먹어야 될 술 어디 가서 뭐 이거 외에 네가 먹고 마셨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 안 진다. 그거는 회사가 책임 안 진다. 또 네가 중국에 가서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회사에 메이저 걸리거나 이러면 갖고 오지 마라. 각서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정상적인 나라의 기준으로 봐서 호텔에서도 마약을 섞어서 음식을 맛땡기게 해서 파는 나라 중국이에요. 호텔에서도 가짜 술 파는 나라예요. 오징어 그 싸구려 채까지도 네. 뭐 대나무로 만든다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회적 자본이 중국에 이렇게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 통제로서 국민을 두들겨 잡는 저 나라에서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믿는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 피해요. 사대와 비굴함이 이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주사파 좌파들이 민족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딱 그거 주사파 그 민족주의 강조하는 놈들 속에 이 사대주의 피가 몸에 쫙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봉건 4대 좌익인데 요거는 방향 쪽으로 왕조니까 북한도 로망이죠 뭐. 그런 것 봉건 같아요. 4대니까 봉건 4대 좌익이니까 그러면 중국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이 쓰레기들이 정권 잡고 하는 게 어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쓰레기인 김정은이를 훌륭한 지도자니 뭐니 그 추앙을 못해서 난리 났고 또 중국을 시진핑 같은 게 중국이 나라입니까 저게? 우리는요 대한민국이 훨씬 근사하고 국적이 있던 나라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일부 좌익들이 있긴 했지만은 어느 나라 가도 중국이 좀 뭐 이제 규모가 커서 그렇지 어느 나라가 더 그 제대로 국제 규범을 지키고 대접받는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 있었어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참네.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친중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렇지, 한국이 AIB. 몇 4~5조가 내갖고 그 홍기택인가가 한 자리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뭐 문제가 생기가 난리 나가 산업은행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저거 나라에 지금 건설 장비니 뭐가 이제 과잉이 돼가 공급 과잉이 돼가 그래서 그냥 중국의 비싼 국채를
그냥 공산당이 돈 찍어내야 하면 찍어내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해 먹으려니 온 장비니 시설이니 인력이 놀고 있으니 전 세계로 가서 장사해 먹어서 소화를 좀 하자. 그게 1대1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안 내난다. 너네들 다 여기 들어와. 우리가 IMF나 뭐 OECD 같은 거를 만들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 티아라가 한국이 멍청하게 4조를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거기서 득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봐도 뭐 사람마다 다 정권에 대한 호의 감정이 있겠는데 외교 또는 경제 이런 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참 잘한 정권이에요. 아, 그 박근혜 정부보다는 외교에 그런 부분이 훨씬 잘했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가 있을 때는 외교적인 성과도 우리가 G20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오바마하고 절친이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는 거기서 꼭 이게 보면 꼭 전 정부 잘한 거는 잘했다고 개성하면 되는데 모든 걸 반대로 해야 잘하는 것처럼 하는 사이비가 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도 거기에 사이비 얼렁한 친중주의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쯤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양다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2015년도 광로에 올라가는 그런 결정적인 걸 찬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접받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마 문재인이는 저 밑에서 저 밑에 있으면서 막루 밑에 문지기하고 앉았을 거예요. 문지기 하면서 김정숙이하고 좋아서 그게 뭐 대접받는 것처럼 또 국내 와서는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이제 외교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좀 엉뚱한 짓을 좀 하셨는데 중국 쪽으로 어떻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이는 그나마 대접이나 좀 받든지 그러면. 저는요 한국의 기업인들한테도 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이 기업인들이라는 게 정치권에 딱 로비해가 박근혜 정부가 초반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딱 기업들이 그 당시 타이밍에 중국의 이 정부가 이제 좀 쪼으니까 한국의 최고 기업들이 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중국에 우리가 이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쭝니다 해서 코를 딱 끼어가지고 박 정권이 참 기상천외한 일부 친중 행보를 하다가 본인도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로 나라 꼴도 조금 우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그것보다 훨씬 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오라고 그 왕이 앞에 100명 모아놓고 군기 잡고 훈시하고 말입니다. 어디 남의 나라 와서 밥 좋게 먹으면서 우호나 이야기하지 미국 욕을 하고 가요. 그 신라 호텔에서. 그러니까 신라 호텔 밥값은 누가 했어? 이부진이가 내서 저기 나 한 묻고 싶어요. 왕이가 결제했는가? 삼성에서 신라 호텔에서 좀 밝혀보길 바래요. 그다음에 왕이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저 아프리카 토호국까지 이런 자세로 방문해서 폼 잡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폼 한번 잡으러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내가 총독이다. 막. 그다음에 기왕 문정인이가 오늘 뭐 중국 해구산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정인이한테는 정말 경고하고 싶어요. 문정인 교수 당시는 아마 제가 좀 너무 좀 험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남은 여성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딱 느끼면서 이 사람들 문정인의 마음이 문재인 마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문문상종인지 하여튼 자기들 쏙 낼 거예요. 이념적 성향을 이거 없이 드러낸 거고. 두 번째는 문정인이가 자기가 미국에 가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탱크탱크 난리를 쳤는데 주미대사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우발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은 원래 자기들 쏙 내라. 또 지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국립외교원에 이게 카드다. 벼랑끝 전술로 우리가 방위비 올리면 주한미군 되면 중국으로 간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 벼랑끝 전술 참 지난번에 왜 지난주인가 뭐 조선일보 칼럼에 태영호 공사가 벼랑끝 전술은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당연히 편 만들어 놓고 또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북한하고 벼랑끝 전술할 때 이제 미일의 도움을 받는 이런 거고 국내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벼랑끝 전술은 두 번 했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라석방부터 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얻어낸 거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 개발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와 연합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미국한테 그럼 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여론이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싱글로버 장군이라고 당연하죠. 완전히 뭐 카트한테 달라붙어가 나중에 카트가 불러가 달려갖고 수습했잖아요. 그 벼랑끝 전술은 당시 행정부 대통령하고 벼랑끝 전술을 겨뤘지만 그때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 방파제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키겠다. 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월남이나 대만하고 우리는 틀리다. 예. 우리는 정말 강단 있고 이렇게 할 나라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모든 그 야당, 그다음에 언론이 저렇게 훌륭하게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저걸 잃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야당과 여론이라거나 한 편을 두고 그것도 벼랑끝 전술한 거예요. 지금 문정인이가 하는 것은 미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국의 여론이든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저렇게 이렇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북한의 오열이에요, 이 사람은. 오열이지. 예.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은 이렇게 하는 건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벼랑끝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벼랑끝 자살과 벼랑끝 전술을 구분을 잘하기 바랍니다. 문정인 씨. 나이 들었으면 사람이 경우를 따질 줄 알고 말도 가려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뭐 사람 되기 틀린 사람이니까 그리 살다가 나중에 저기 한번 따끔한 맛을 광급식을 하거나 중력을 법칙을 테스트 해보거나 그 두 가지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 못 넘어가요, 저 사람은. 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군님. 네. 예.